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 탐방을 가서 이야기를 하고 라인도 보고 생산 라인도 보고 이러면서 밸류에이션을 뽑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장비라든지 이런 거 뭐 제품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를 보세요. 수주 잔고를 체크하세요. 수주 잔고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계약한 거. 거래처와 계약을 해서 쌓이고 있는 계약금들. 그리고 실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수주 잔고를 보면요. 공급 계약 공시 같은 걸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아무거나. 자, 공급 계약 공시 같은 거를 우리가 보면 거래소 공시 들어가면 볼 수 있죠. 보면 이런 기업들 공급 계약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이 좋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공급 계약 공시 하나만 눌러 볼게요. 자, 보시면 자, 2차전지 전국 공정 장비를 납품을 했대요. 그래서 전년도 매출 대비해서 한 13.74%. 꽤 괜찮죠? 그리고 최근 3년간 동종 계약을 안 했었대요. 신규 거래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한번 거래했다가 이제 다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이름은 안 나왔네요. 이거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회사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는 보통 중국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보통 LG나 이렇게 하면은 보통 노출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계약 기간이 있어요. 계약 기간. 자, 5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8월에 끝나요. 그럼 뭐예요? 5, 6, 7, 8 2분기 3분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이 계약금이 다 얼마나 좋아요. 기간을 또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작년 대비 50% 작년 전체 매출의 한 50%짜리 계약을 딴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20년이에요. 그 20으로 나눠야 돼요. 1년을. 그리고 분기로 나누는데 또 살을 또 나눠야 돼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기간과 엮어서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공시를 쫙 봐서 기간별로 쪼개서 매출 누적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번 최소한 다음 3분기 때는 이 정도의 매출은 깔고 가겠구나.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장고가 깔리고 있는 기업들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주 공시를 항상 여러분들께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벌써 귀찮죠? 이거 들어가서 보기가. 이거 또 언제 다 더해가지고 다음 분기 때 실적이 얼마 나올지 언제 계산해요, 그죠? 하지만 주식은 노가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맨날 하는 게 엑셀 파일 만들어가지고 넣고 얼마인지 보고, 그래서 괜찮은 회사면 이제 사고, 이런 게 제가 하는 역할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다음 내용. 수주 잔고를 꼭 봐야 된다. 수주 잔고 보세요. 이거 다타 들어가면 바로 보이잖아요. 요새는 솔직히 HDS나 MTS에도 볼 수 있잖아요. 내 소중한 종목, 내가 살 종목, 내 돈을 투자할 종목인데 이 정도 귀찮음은 감수해야죠. 자, 여러분들 옷 사거나 뭐 자동차 살 때는 엄청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주식할 때는 감으로 하냐고요. 감으로. 리스크가 뭔지, 이 회사에 지금 현재 리스크 갖고 있는 위험성이 뭔지도 안 보고, 이 회사 실적 전망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지도 못하고 그냥 뉴스 보고 지인들 추천. 큰일 납니다. 왜냐면 사는 건 살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죠. 주식은 오르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중간에 대응이 안 된다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종목을 갖고 가면 어떤 뉴스가 어떤 일정이 이 회사에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면 이거 그냥 로또인 거예요. 그냥 홀짝에다 거는 거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회사의 리스크 요인이 뭔지, 그리고 상승 성장 모멘텀은 뭔지. 리스크가 조금 있어도 성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한다면 베팅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장 대비했을 때 리스크 크다? 그거 왜 들어가죠? 안 들어가야죠.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리스크가 없는 종목은 없어요. 그리고 장점이 없는 기업은 가끔 있어요. 일단 장점이 없는 기업이면 살 이유가 없죠. 뭐 뉴스라도 나왔을 거 아니야, 좋은 내용이.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리스크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 사면 안 됩니다. 상승 모멘텀과 리스크가 비슷하면 안 돼요. 그럼 보통 그럴 때 떨어지거든요, 종목들이.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동력이 있어야 돼요.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을 봐야 된다. 미래 실적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 이 회사가 과연 지금보다 실적이 성장할지. 지금보다 실적이 성장 안 하면 주가 안 간다니까요.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그게 맞아요, 실제로. 시간의 문제일 뿐. 그래서 일단은 좋은 종목을 선별해 놓고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주구장창 기다릴 수 없잖아요. 물론 좋은 종목이에요. 2년 3년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끌고 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일단은 좋은 종목을 선별해 놓고 그 다음에 수급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에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군들, 그런 것들을 먼저 사는 겁니다. 그럼 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종목을 선별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크로 변수에 강한 결국은 실적인데 현금 보유량이 좀 있는 게 좋아요. 현금 보유량. 현금 보유량이 있는 기업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 뭘 보시나요? 많이 보는 것들 볼 건 많아요. 사실 현금 관련된 거 볼 지표들이 엄청 많은데 최소한 이거는 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잉여금과 유보율입니다. 잉여금과 유보율인데 여기 보시면 쭉, 자, 이거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재무 요약이 있거든요. 이거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유보율이 있어요. 유보율. 그 다음에 그게 안 나오네. 그게 안 나오죠. 뭐요? 잉여금. 자, 유보율은 딱 나오니까 유보율이 늘어나면 좋은 거거든요. 현금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채널에서는 또 이게 잉여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많이 보는 여기서는 잉여금이 딱 안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본총계에서 자본금을 빼면 됩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총계에서 자본금을 빼면은 잉여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써드릴게요. 헷갈리시니까 잉여금은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자본총계는 잉여금 플러스 자본금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총계에서 자본금 빼면 잉여금인 거죠. 이게 보시면 보통은 근데 자본금이 특수거래가 있지 않는 한은 잘 안 움직여요. 보시면 자, 자본금은 잘 안 움직입니다. 크게 회사에 특별한 어떤 거래가 있지 않는 한은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뭘 보면 되냐? 이게 만약에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자본총계가 이거 크게 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잉여금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본금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데 자본총계가 늘고 있다? 그럼 잉여금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자본총계는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니까. 그래서 잉여금이 쌓이고 있는 종목들은 현금인 보유량이 그만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잉여금은 남는 돈이에요. 회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돈, 회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도 있고요. 불확실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금리 인상으로 부채가 있는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엄청 부담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성장주들, 실적 안 되는 제약 바이오 중에 적자 나는 기업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금 순환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들어가면 얘네는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섹터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풍부해야 이런 매크로 변수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현금이 풍부한 기업을 찾을 때는 우선적으로 잉여금과 유보율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잉여금은 보통 이제 어떤 때 많이 사용되느냐, 아까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내 돈이니까, 내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뭐냐? 자, 주가가 빠져요, 막 지금. 우리가 이럴 때 가장 좋은 호재가 뭐죠? 뭐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배당 이런 거잖아요. 그거 잉여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금 있는 회사에서 무상증자가 거의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무상증자를? 그죠? 잉여금을 회계적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좀 복잡하죠. 하지만 잉여금이 있어야 무상증자를 한다. 이렇게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를 좀 보셔야 되고요. 유보율은 뭐 같이 거의 뭐 똑같은 말인데, 유보율은 잉여금 나누기 자본금 곱하기 어딨죠? 곱하기 100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잉여금이 높아지는 회사는 유보율도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본금은 잘 안 변하니까.
완전히 안 변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바뀔 때도 있지만 잘 바뀌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잉여금이 느는 회사는 유보율도 늘어나고 있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잉여금과 유보율을 함께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간혹 잉여금이 막 쌓여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잉여금이 막 쌓이네. 이 회사 현금 보유액이 막 늘고 있구나. 돈 잘 버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분석을 끝내고 그냥 매수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잉여금이 뭐냐면 너무 좀 복잡하게 들어가나요,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자,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과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자본 이익 잉여금은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주력 사업을 해서 돈 번 거. 진짜 이 회사의 찐 수익, 남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본 잉여금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특수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남의 돈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이익 잉여금이 쌓이는 기업이 좋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찾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단 이 회사에 공시 들어가서 유상증자가 많거나 이런 특수거래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잉여금이 순간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이 쌓이고 있구나. 그런데 이 회사가 혹시 특수거래를 통해서 유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잉여금을 늘리는 회사인가? 공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벌써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귀찮죠. 근데 봐야 됩니다.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 보시고 유보율 보시면서 현금 보유량이 좀 있는 회사를 위주로 투자를 해야 지금 매크로 변수에 좀 강할 수가 있는데 그때 공시 좀 확인하시면서 막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게 많은 기업이라면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점, 실제 그 회사 돈 번 이익 잉여금이 쌓이는 회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진 것 같네 내용이. 자, 그리고 다음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느냐.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물가가 막 올라가고 막 지금 마트 갔더니 야채도 비싸고 편의점 갔더니 과자도 비싸고 아이스크림도 비싸고 이거 뭘 먹으라는 건지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인건비도 올라가죠. 원재료도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원래 있었던 제품 가격으로 그대로 팔면은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질수록 마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였거든요. 왜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와서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게 점점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 서비스든 뭐든 어떤 회사든 최종 어떻게 보든 그 회사가 버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를 팔아서 그 가격을 지금 현재 올린 회사 아니면 올릴 회사, 이런 회사들은 좋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제품 가격, 제품이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물건을 파는 회사라고 한다면,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뭐 서비스 가격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 전가, 기업, 이 회사를 주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회사를 이미 올린 기업들 또는 올리기로 거의 확정적으로 된 기업들,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마진율이 줄었던 게 다시 회복이 되겠잖아요. 그죠? 판매 가격을 올려버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실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제품 가격을 전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은요, 대부분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아니면은 뭐 선도 기업이거나 이래요. 그래서 가격 협상력이 높은 기업들, 그 부분은 그 회사가 거의 다 1위 기업, 1, 2위, 3위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 좋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 게, 이런 특히나 위험성이 있는 장에서 더욱 더 중요합니다. 강세장에서는 저도 적자 기업 사요. 왜? 매도 물량이 그렇게 잘 안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잘 안 던져.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뭘 사도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에서 강한 기업은 바로 제품 가격을 올리는 기업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음식료 업체들 가격 다 올렸잖아요. 그죠? 다 올렸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매크로 변수에 강하잖아요. 인플레이션에 강한 시스템을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업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리스크에 강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앞으로 기대감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찍고 그 다음에 언젠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각 나라들이, 주요국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려가기 시작,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려가기 시작 하면, 내려가기 시작하면 과연 지금 제품 가격을 올렸던 기업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과연 지금 이게 대본이 없다 보니까 잠깐만요. 과연 지금 제품 가격을 올렸던 기업이 가격을 내릴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아무도 뭐라고 못하죠. 왜?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올릴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었던. 근데 이제 웃긴 게 인플레이션이 정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비용이 줄 거 아니에요. 원재료 가격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 얘네도 그에 맞춰서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과연 내려가냐는 거죠. 물론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내려요, 사실. 이거 한번 올라가면 우리가 가격이 우리가 물건 살 때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떨어뜨린다고 해도 최소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그 순간에는 얘네가 마진율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비용이 줄어드는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 가격을 올렸던 회사들, 올렸던 섹터들이든 뭐 테마든 종목군이건 동종 뭐 뭐든 제품 가격을 올렸던 회사는 지금 꼭 주목을 해야 된다. 그게 비단 지금 인플레이션 때만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꺾였을 때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몰아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 전가가 지금 이미 된 기업 또는 앞으로 할 기업, 이런 것들을 지금도 집중해야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도 봐야 된다. 왜?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고 한다면 신규 시설 투자하는 회사. 자, 회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문도 안 들어오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고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공장을 지을까요, 과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대부분 신규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일단 어느 정도 자금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공장을 지음으로써 회사가 더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 겁니다. 공장 짓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잘 굴러가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무가 안정적이거나 현금 부여량이 좀 높거나 일단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 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팁인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어디 가도 안 가르쳐 줍니다, 잘. 이거 솔직히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전문가에도. 자, 다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시 사이트 대표는 다트죠. 전자공시 시스템. 자, 여기 들어가면, 자, 여기서 보고서를 치시고요. 자, 보고서를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다 보고서명 입력하라는 란 있죠. 여기다가 뭐 신규 시설? 뭐 이렇게 하여튼 너무 길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검색이 안 돼요. 자, 신규 시설만 해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신규 시설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저는 여기서 요것만 시간 많을 때 이것까지 보는데 위에 거만 봐요. 자율공시는 짜잘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신규 시설 투자 등 이걸 누르면, 자, 검색 누르면 최근에 이제 최신 공시별로 나옵니다, 순서로. 그래서 심택홀딩스가 7월 29일날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심택, 인상가, 아이원스, 포스코 케미칼도 7월 27일날, 휴온스 글로벌은 7월 27일날 쭉 가서 뭐 세아메카닉스 7월 26일. 자, 이렇게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어요. 자, 이 기업들 잘 기억하세요.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방송 끝나고 과연 이 회사들의 재무제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재무제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성격상 안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자, 재무제표를 볼게요. 방금 제일 위가 심택홀딩스였어요. 심택홀딩스. 자, 좋죠. 실적 성장 좋죠. 재무 상태 좋죠. 뭐 부채가 있나요? 뭐 없잖아요. 인상가가 있을까? 인상가. 아, 좋죠. 뭐 빨간 게 보이나요? 적자가 보이나요? 없죠.
자, 다음 하나도 안 빼놓고 가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심택. 뭐 심택은 당연히 좋은 재무제표고요. 자, 그리고 아이원스. 얘는 좋잖아요, 실적. 그죠? 지금 2분기 실적 나왔는데 107이에요. 작년 1분기보다 좋아요. 적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재무상태 안정적이죠. 물론 또 잘 파봐야 되겠지만 일단 보기에는, 자, 포스코 케미칼 당연히 좋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라는 기업들은 대부분 재무 상태가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사업부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방 산업의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회사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트에서 이거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이 안에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종목 선별하는 중요한 팁 중에 하나니까요. 이것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규 시설 투자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술적 대응도 필요해요. 이거를 4번으로 하고요. 5번으로 하고 3. 기술적 대응은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지금 방송 초반에 추천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릴 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최소한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수급을 일단 봐야 되는데, 이왕이면 외국인 기관 비중 축소 기업은 주의. 우리보다 개인 투자보다 전문 투자자인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훨씬 더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스킬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금력도 어마어마하죠. 이기기 어렵죠. 그런 외국인과 기관들, 전문가라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사고 안 파는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안 사는 건 괜찮아요. 가만히 있는 건 괜찮아요. 비중을 축소하는 건 조심하자. 왜 축소할까를 분명히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매도하면서 팔고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종목이 필터가 되죠. 필터링이 되죠.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동평균선, 전고점, 전저점, 매물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보고 지금 매물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전고점 나가면요 바로 그냥 차익 매물 나와서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다반사고요. 전저점 무너지면 바로 투매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전저점에서 오히려 그 대신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라는 수급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술적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이나 전고점이나 매물대는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목표가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전저점 부분이나 아니면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매물대 같은 경우는 지지선 역할, 받침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선이 무너지면 역시나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최소한 이것만 체크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디테일한 다른 전략들도 많지만 그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아까 제가 추천주 리뷰할 때 보여드렸던 그 정도만이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오히려 매매하실 때는 좀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4번과 5번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 드렸던 건데 이것도 다 신경 쓰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 다. 제가 카카오TV를 통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계속 다시 보실 수 있게 녹화를 올려놨습니다. 그 카카오TV를 보실 때 거기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방송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그래서 요 리스크 있는 종목들 피하고 종목 선별할 때 오늘 말씀드린 거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다 신경 써서 종목을 선별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보시다 보면 또 습관되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렵고 종목 선별이 스트레스 받고 하신다면 저희 또 VIP 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VIP 방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지금 이번 주에도 벌써 2개 단기 종목 한 일주일 좀 넘게 걸렸던 루트로닉 이번 주 월요일 날 익절했고, 그리고 오늘 또 한 종목, 어제 들어갔던 종목 절반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추가 익절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종목이 이제 매도가 되면 또 다른 종목들 들어가니까 지금 요새 회전을 좀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운영진 분들과 상담하시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문자만 보고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장, 뭐 시장은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언제든지 시장은 흔들릴 수 있는, 왜? 매크로 변수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하나만 부각이 돼도 증시는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매크로 변수의 강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계좌 수익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VIP방 들어오시면 기존 종목들은 제가 다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팔아야 되는 종목들은 팔고 좋은 종목들은 가져가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불안한 종목들 먼저 정리하면서 기존 VIP방에 있는 포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종목들이 많아도 제가 다 봐드리니까요. 들어오시면은 보유 종목들, 고민되는 것들 한 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 최근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무방에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수익률이에요. 요거 지금 단가를 못 썼는데 코스모가 엄청 잘 갔죠. 한솔케미칼도 괜찮았고 SFA도 잘 갔고, 이거 보유 단가 제가 까먹어가지고 아까 정리하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거 제가 쓰다가 아까 8시 10분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자, 일단은 뭐 이녹스 첨단소재 빼고는 다 수익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이거 무료 방송과 카카오톡 그리고 TV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다 기억나시죠? 다 잘 갔습니다.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추천드린지 잘 갔습니다. 이녹스 첨단소재 아직 좋아요. 뭐 6% 마이너스 뭐 별거 아니죠. 이거 원래 수익이었는데 이거 그제 빠져가지고 이게 좀 아쉬웠는데 어제 빠졌죠. 뭐 더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전저점만 안 무너지면 더 들고 가세요. 목표가 42,000 정도 보시고. 자, 요 한 종목 빼고는 다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종목을 그런데 이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다 보던 종목 아닌가요? 보던 종목. 뭐 특이한 종목도 있지만, 하지만 이 안에는 실적이 안 나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도 이렇게 시세가 터지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1, 2년 할 거 아시잖아요. 평생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롱런 하시려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자극적인 종목들 주고 수익 난 것만 막 이렇게 과대 광고하고 이런 것들 보시면 안 돼요. 손실 나면 손실 난 거 보여줘야죠.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실제로 어떻게 그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최소한 저를 만나셨던 분들이라면 최소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사시라고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나오는 종목들 중에 충분히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테마가 형성이 돼도, 테마 어떤 섹터가 생겨도, 급등 테마가 생겨도 그 안에서 실적 되는 것들을 찾아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는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래서 이렇게 보유 종목들도 잘 갔지만 더 좋은 종목들도 지금 VIP 방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운영자분들과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렇게 5가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과연 내 종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위험성이 너무 높은 종목, 성장 모멘텀보다 하락 리스크가 큰 종목들은 냉정하게 교체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다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 이렇게 시간 내셔서 오신 분들의 열정이라면 올해 하반기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봅니다. 더 좋은 종목들과 정보들 드리면서 저희 방에 있는 분들 다 하반기 때 계좌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 준비해서 앞으로도 무방 최대한 많이 하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카카오톡방에서 개장 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